쓴소리 퍼레이드가 있네요, 보니까. 네, 모두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 네. 라고 지금 모두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발언들이 사실은 부과할 즈음에 유예하기 전에 나왔던 발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트럼프 역시도 좌시하지는 할 수 없겠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주간의 크립토 소식 전해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에서 가상자산 분석을 맡은 박별입니다. 별님, 아니 벚꽃도 피어서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왜 이래요? 아니 눈이 오면서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날씨가 크립토 시장을 따라가나 싶어가지고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제 계좌는 아직 봄이 찾아오니 멀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 2월이 아니라 13월, 14월, 15월이 약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4월 시작하면서 어프릴을 외쳤는데 정말 다이나믹한 에이프릴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본격 이제 하락장의 시작인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 끝난 것 같다, 다 끝났다 이런 표현 또 계속 언급하시면서 과격한 표현들. 과격한 표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하락장 아니냐 표현을 좀 주셔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좀 거창하게 하락장을 여행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해서 진짜 찐 하락장은 좀 어떤 것들을,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들을 좀 하나 살펴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살펴보시죠. 네, 크립토계의 구명조끼 별님과 함께 오늘 또 하락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은 구명보트를 제가 잘 준비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구명보트 상태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하죠. 4월 지금 시작하고 지난주 저희가 다른 주제 살짝 했지만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사실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지금 모두 어떤 이슈들, 어떤 발표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변화했는데 이런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요. 4월 시작부터 3월 31일 기준에서 4월에 자산 가격들이 어떻게 변했냐를 보면 4월 2일 이제 미국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로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유례가 없는 역사적으로 연 이틀 연속 10% 이상 하락하는 거는 뭐 손꼽는다 한 4번밖에 안 된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정말 큰 하락을 맞이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거나 4월 9일 날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90일 연기라고 하는 발언과 함께 그 즈음에 이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어쨌거나 어제까지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 4월 기준으로는 2.5% 정도 상승을 한 반등을 굉장히 적절히 잘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이제 금에 대한 수요도, 금도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뭐 금 패깅 가상자산을 소개했을 때가 거의 고점이었다가 살짝 조정을 맞고 다시금 신고가를 뚫는 뭐 이러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쨌거나 빗썸에서도 금 패깅 상품에 대한 거래량도 계속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시장 흐름이라서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과도한 우려보다는 좀 해결되어가는 불확실성은 좀 줄어가는 것 같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가는 추세가 아니냐. 또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가의 그런 이제 구루들 혹은 미 이제 대표적인 CEO들의 발언을 좀 몇 개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매일 자주 언급하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이제 CEO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금 코앞인데 관세가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을 촉발하는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뭐 CEO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초래하는 경제적 핵겨울이다 라고 하면서 쓴소리 퍼레이드가 있네요, 보니까. 네, 모두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 네. 라고 지금 모두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발언들이 사실은
부과할 즈음에 유예하기 전에 나왔던 발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경기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트럼프 역시도 좌시하지는 할 수 없겠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임기가 100일까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달 안에 좀 수습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요. 그 트럼프 100일이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1월 20일 그 임기를 시작해서 100일이 4월 29일 정도인가 하더라고요. 4월 말까지인데 제가 알기로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에는 미국 이제 미디어에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좀 좋게 본다고 나쁜 소리는 좀 덜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이제 그 전통 중에 100일 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나 어떤 대통령이 여러 정책들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그 새로운 정부의 추진력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안에 그런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좀 맺고끄짐과 결론이 좀 딱 나와야 줘야 될 텐데 그런 에 있어서 지금 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반대들에 직면했고 그런 것들이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지금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관련해서 좀 제가 살펴볼 만한 걸 하나 더 찾아왔는데요. 네. 2018년에 네. 무역 전쟁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셨을 것 같으세요? 요지경? 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도 한번 요거 가볍게 다루긴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기 차트 보시면 1월 22일 날 이때 역시도 무역 전쟁을 시작해서 주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5월 정도 됐을 때 이제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서 좀 가격이 오르는 듯 이제 4월부터 해서 5월 협상한다고 하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좀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이제 이것이 결렬이 되거나 하면서 그 가격이 또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9년에 이제 또 다시 18년 말 이제 12월 1일 날 90일 유예를 하면서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을 만한 교훈을 꼽아본다면 제가 지금 계속 좋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또 이를 수 있고 언제든지 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좋은 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요 지금 흐름을 좀 요거에 맞춰서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는 관세로 얼마나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걸까요?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그 18년 초 1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떨어졌습니다. 불과 그 며칠 사이에. 그리고 가장 많이 하락했을 때가 이제 78%까지 하락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유예하거나 협상한다고 하면서, 물론 꼭 그것만의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한 60% 이상이 다시 상승을 하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 그러면 미국의 대형주들까지 좀 출렁이고 안전자산인 채권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 와중에 아무리 해칭용이 비트라고 하더라도 과연 단기적으로 계속 안정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도 주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4월 초에 관세 부과한다고 했었을 때 비트가 상대적으로 딱 하루 이틀 주말 동안 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 가격이 굉장히 버티면서 이제는 진짜 대체자산 비트코인인가? 라는 뉴스들이 진짜 하루 동안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주인 딱 하신 말처럼 비트코인이 이제 대안인가?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월요일 시작할 즈음부터 해서 일요일 밤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그런 대체 자산으로 보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럼 그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느냐를 저는 데이터로 한번 꼭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비트가 왜 버텼을까라고 하면 대체 자산으로 막 수요가 늘어서 이것이 버틴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들이 덜 팔아서 버틴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요 빨간색 지금 화살표가 우측으로 내려오는 게 비트가 내려오고 있는데 우측으로 하락하는 이 비트 흐름과 더불어서 하단에 있는 녹색과 빨간색 음영도 이 크기가 높이가 줄어듭니다. 이 음영이 뜻하는 게 뭐냐면 실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봤으면 녹색, 손절을 했으면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수익도 보거나 손절을 보거나 뭐가 됐든 그 매도의 시장이 계속 팔았다는 것이 컸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시장이 보합세 느낌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월요일 즈음에서 다시금 이 손실, 매도가 커지면서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것이 커지면서 비트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준이 처음 질문 주셨던 대체 자산으로 적절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위험 자산이거나 대외 리스크,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에 굉장히 따라가고 좀 이런 매도세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아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다시금 좀 매수세가 언제 들어올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세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변동성이 커져 있을 때일수록 데이터나 차트에서도 어떤 방향성의 클루를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별님이 종종 찾아보시는 지표 오늘 하나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별의별 크립토를 보신 분들이라면 온체인 데이터에서 MVRB는 이제 적어도 뜻은 몰라도 이제 용어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MVRB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리기 좋아서요. 그래서 지금 온체인의 그 매수한 가격들 대비 시장 가격, 지금 차트에 켰을 때 가격이 대비했을 때 과평가냐 저평가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지표로는 한 1.9, 그러니까 요게 이제 3.7 이상이면 고평가, 1 이하면 저평가, 1.4 이하면 저평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중에서 좀 교과서처럼 판단을 하는데 지금 딱 중간 정도의 뉴트럴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을 시장을 볼 때는 이 지표에 360의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그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 차트의 파란색인데요. 요거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뭔가 포지션을 잡고 좀 리스크를 줘도 되지만 요거 아래에 있을 때는 좀 리스크를 줄여내고 관망을 하시든지 혹은 뭐 DCA를 시작하시든지 이러기 좋은 시기라고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딱 하락 시기 즈음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걸 말아 올려주길 원하지만 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MVRB 어느 정도 됐을 때부터 좀 접근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요것이 이제 파란색을 위에 넘으면 그때는 정말 본격적으로 투자를 좀 열심히 해도 된다 라고 봐도 돼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MVRB는 조금 더 큰 방향 전환 위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처럼 좀 오래 못 들고 있거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조금 더 단기적인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단기 보유자를 SOPR 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SOPR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팔았을 때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딱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라고 하면 약 5개월 정도 계속 시장에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데요. 이 지표가 1보다 위에 있으면 또 상승장, 1보다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이라고 또 추세도 볼 수 있고 어쨌거나 이것은 매도한 상태에서 수익이냐 손절이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1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사실은 실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 구간에서는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라고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요게 간혹 이제 피레침처럼 뾰족 이렇게 아래로 강하게 내리꽂을 때가 있는데 요게 이제 급격한 하락에 의해서 손절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실은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실 상승장에서는 위로 가장 높게 솟구치면 그때는 사실은 사지 말아야 할 구간으로 보면 좋아서 단기 지금 매일 트레이딩 하거나 할 때는 좀 이런 추세를 보시는 게 좀 적합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단기 하락할 때 이 선물 청산으로 더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선물 시장은 좀 어떤 신호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상승을 바라보느냐 하락을 바라보느냐 해서 뭐 롱이냐 숏이냐 해가지고 쏠린 것들에 따라서 이 펀딩비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대부분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숏에 베팅을 해서 보이는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롱 상승에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전히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상승 피크 때처럼 지금 위에 막 피레침 솟은 것처럼 엄청 과격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완만한 정도의 상승을 베팅하고 있어서 요것을 보면서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베팅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롱이 청산되느냐 숏이 청산되느냐 그래서 숏이 청산되거나 할 때 크게 모두가 청산이 될 때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진입하기에 좋은 시기들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자료들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 물량이 누구 지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채굴도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 채굴자들은 요새 괜찮나요? 원래 하락장이라고 하면 채굴자들이 언제 매도하느냐 왜냐면 그들 역시도 가격이 하락해서 채굴 단가가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제 떨어지면 못 견디면 이제 계속 투매를 한다
라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포가 있을까봐 제가 채굴 데이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과 파란색이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것의 좀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아래 출렁여서 조금 그래도 이동평균선 일정 기간을 두고서 이 추세를 저희가 살펴보는데 일단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향 중입니다. 가장 최근도 내려오지 않고 연일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 혹은 채굴 전체 섹터로 본다면 여기는 되게 건강한 것 같다. 채굴자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굴자들이 혹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좀 채굴 생산 단가보다 단가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투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땐 이 차트의 빨간색 부분에서 해시리분 청산이라고 해서 빨간색 부분에 채굴기를 끄면서 여기 이제 파란색이나 녹색 선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채굴기는 왜 끄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산을 해도 적자인 거죠. 채굴을 돌리면 뭐 전기비 나오고 뭐 유지비 나오고 막 하는데 내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캤는데 그 캔 가격이 지금 시장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낮으니까 이걸 팔아도 내가 본전도 못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채굴기를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 수단인 거죠.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채굴기를 이 빨간색이 뜨면 채굴기를 끄면서 해시레이트가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빨간색이 떠요. 빨간색이 뜨지만서도 해시레이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뭐 채굴자들이 청산한다,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덜어주시면 좋겠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요새 채굴자들은 이제 채굴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증시에도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 본인들의 시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그렇게 또 파이낸싱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구하고 그걸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과다하게 안 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채굴자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전처럼 그냥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출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채굴자들이 보유하다가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대출도 해주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쨌거나 핵심은 채굴자들이 무조건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시장에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또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반대로 들려오기도 하는데 뭐 빠지고 나면 오른다, 또 사이클은 다시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혹시 지금이 그래도 좀 낙관할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는 데는 이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반감기 때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비트가 상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파멸적 성장을 해준다라고. 그것만 믿고 있어요. 이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이클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네. 이제 그러한 이제 믿음, 기대가 가득하셔서 여기 이제 반감기 이후부터의 흐름을 특히나 2016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가 또 트럼프 1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아서 네.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한번 희망 섞인 그려봤고요. 더 엄밀히 말해서는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좀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지금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지양하면서 지금 시기를 좀 더 길게 보면서 뭐 비트코인 상위 시총 코인들을 내가 DCA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시기를 준비하다 보면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렇게 다시금 상승할 때 지금이 굉장히 든든한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된 투자자가 한번 또 되어보면 어떨까 라고 한번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DCA가 정확히 뭔지 안 그래도 이 투자한다는 분들이 많다던데. 달러 에버리징 코스트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산다. 그래서 한 번에 사면 내가 풀매수하면 이게 하락했을 때 물타기도 안 되고 더 이상 탈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기간을 나눠서 하면 적절히 평단이 섞이거나 하면서 좀 해칭이 되니까 분할 매수하면 좋고 근데 DCA를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기간을 나눠서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에서 또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서 그거는 계속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크립토계의 구명조끼, 구명보트 별님과 이 하락장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거 매번 끝날 때마다 하나씩 더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은 다 말씀드려서 좀 오늘은 다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저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트럼프의 발언, 트럼프의 입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트럼프의 그런 마이크가 되는 게 뭘까라고 하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SNS를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 최근에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해외 언론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발언을 하고 그리고 발언을 함과 동시에 그거에 맞춰서 또 증시가 반등을 해주는 마치 이것이 소위 말해서 좀 격하게 표현하면 시장의 알파가 아닌가라고 해서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것이 시장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트루스 소셜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데이터에 기반한 양질의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